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물 많이 먹이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고양이에서 음수량이 중요한 이유는요. 고양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다발하는 질환인 고양이 비뇨기계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물을 많이 먹이는 거거든요. 고양이 비뇨기계 증후군 FLUTD라는 질병은요. 또 고양이의 오줌이 점점 찐득해지기도 하고 결석이 생기기도 하고 오줌을 어떨 땐 못 싸가지고 요 관이 막혀서 오줌을 못 싸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많이 이제 고통받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물을 많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양이는 옛날부터 사막에서 유래한 종류예요. 예전에 사막 뒤에서 유래한 종류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는 습관 자체가 잘 안 들여져 있는 종자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목이 마르다는 느낌을 잘 못 받는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나이 든 고양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뇌 기능이 떨어지고 뇌 기능이 떨어진 나이 든 고양이 같은 경우는 목이 마르다는 느낌과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헷갈려 하기도 해요. 실제로 목이 마른데 실제 음식을 먹어버리는 경우도. 그래서 만성 탈수에 시달리는 나이 든 고양이들도 되게 많아요. 이러한 FLUTD 같은 고양이 하부 요로계 증후군의 유일한 예방책은요. 첫째, 시스테이드 같은 영양제를 먹이시거나, 둘째, CD, 힐스에서 나온 CD라는 처방식이거나 아니면 로얄 캐닌에서 유리너리 같은 처방식을 먹이시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물을 많이 먹이시거나 요 셋 중에 하나가 제일 좋거든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역시 물을 평소에 많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물을 많이 먹이는 몇 가지 요령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고양이의 정상 음수량은요. 4kg 고양이를 기준으로 하루 200ml 정도를 마셔야 돼요. 즉 우유팩 한 팩 정도의 물을 하루 동안에 걸쳐 먹어야 되거든요. 물론 4kg가 넘어가거나 장모종, 털이 긴 종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간과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고양이 수분 손실의 상당 부분은 그루밍을 통해서 빠져나가거든요. 즉 털이 길거나 그루밍을 자주 하는 이런 종류의 고양이들은 더 평소 200ml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먹어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고양이한테는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공급하셔야 돼요.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수돗물을 급여하실 경우는 보통 하루 정도를 둔 물을 주셔야 돼요. 즉 염소 성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야 염소 성분에 대한 맛이 냄새가 없어지고 그래야 고양이들의 물을 더 잘 먹게 되거든요. 되도록이면 정수기 물이나 아니면 생수 같은 걸 주시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의 그 미묘한 감각기관들은요. 플라스틱에서 배어나온 맛과 스테인레스에서 배어나온 맛의 차이를 느껴요. 그래서 플라스틱 그릇이나 스텐 그릇에 담긴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유리 그릇이나 사기 그릇에 물을 담아주시고요. 또 고양이의 수염이 닿지 않도록 충분하게 넓은 그릇에 물을 담아주셔야 돼요. 좁은 그릇에 물을 담아놓으면 마시는 중에 수염이 자꾸 걸려서 고양이들이 짜증내서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고양이 분수대 같은 걸 구입하는 걸 무조건 권장드려요. 고양이 분수대는 모터가 들어서 물을 계속 흐르게 하는 장치인데요. 요거는 물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용종산소량이 높아지게 돼요. 용종산소량이 높아지면 고양이는 그 물을 더 신선하고 더 맛있게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물을 더 많이 먹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비슷한 예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출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에 들어가요. 물론 수도꼭지 틀을 틀어놓고 가면은 뭐 가뜩이나 뭐 요즘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뭐 물 부족해서 물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말도 많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내 고양이가 아픈데. 그리고 수도세보다는 고양이 치료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혹시라도 틀어놓은 수돗물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료를 불려주시거나 아니면은 건사료 위에 스프레이로 물을 충분하게 뿌려서 사료를 촉촉하게 해서 물을 더 많이 공급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고양이가 비릿한 물을 좋아한다 그러면요. 뭐 취향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항을 갖다 놓고 어항물을 먹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물그릇 자체를 굉장히 여러 곳에 놓아주시는 게 좋아요. 꼭 밥그릇 옆에 보다는요. 고양이가 주로 다니는 곳, 주로 쉬는 곳에서 여러 군데 둬가지고 고양이가 다니다 언제라도 물을 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양의 캔사료를 급여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즉 대부분의 캔사료는요 80% 정도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4kg 고양이를 기준으로요 한 5캔 정도를 따주시면 사실은 더 이상의 수분 섭취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충분한 캔사료를 급여하는 거. 이것도 수분 공급에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현재 내 고양이가 비뇨기계통을 질환을 앓고 있는데 뭐 물을 너무 안 먹는다. 그럼 강제 공급도 방법일 수 있어요. 뭐 스포이드나 아니면 주사기를 사용해서 강제로 물을 공급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이나 생수 종류를 급여하시고요. 가끔가다 이제 녹차나 아니면 옥수수차나 아니면 보리차 같은 종류를 급여하시고 계신데 이러한 차 성분 중에는 이뇨 성분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분 손실을 오히려 가속화할 수 있거든요. 되도록이면은 차 종류나 아니면은 보리차나 이런 걸 주지 마시고 순수하게 물로만 된 거를 급여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 중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요. 고양이는 그루밍을 통해서 수분 소실도 많이 한다는 사실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장모종은 훨씬 더 물을 많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요즘 들어 수분을 덜 섭취하고 있는지, 물을 많이 먹는지 안 먹는지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소변 양을 측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감자를 캐보시고 하루 동안 나온 감자의 수나 감자의 크기를 비교해 보시고, 감자의 크기나 수가 줄었다 그러면 음수량이 줄었다는 얘기니까 그때부터는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은 고양이들이 실제로 음수량이 점점점 줄어가지고 만성 탈수에 시달리는 고양이들이 많아요. 특히 노령묘, 10살 이상의 노령묘는 거의 대부분 약간씩 탈수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양이를 보시면서 털이 푸석푸석해지진 않는지, 코와 눈이 촉촉하지 않진 않는지, 그래서 엎드려서 잘 안 움직이진 않는지, 이런 탈수 증상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다가 이런 이상을 보이시면 병원에 데려가서 탈수가 있지 않은지 검사받는 게 중요하고요. 집에서 탈수를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요, 고양이의 목덜미를 이렇게 잡았다 놔보시는 거예요. 그럼 알았어.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았다가 놓으셔서 이 피부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시간을 보시는 거예요. 3초 이내에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러면은 탈수가 아닌 정상 상태고요. 3초가 지나서도 접힌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거는 탈수에 시달리고 있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잡고 놨는데 그 모양 그대로 계속 유지한다. 이거는 심한 탈수에 시달리고 있는 거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의 음수량, 고양이 물 많이 먹이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